함수가 뭐예요? x, y에 대한 x 값이 그거 할 때 y 값이 하나 그거 맞아.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하나가 대응되는 게 함수예요. 맞죠? 근데 사실 이 함수가 왜 지금 집합 뒤에 나오냐면 함수는요. 두 집합 간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너네가 집합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x에 따라서 하나의 y가 결정돼 라고 알려줬었던 거야. 알겠지? 자, 정의를 한번 적어봅시다. 두 집합. 어떤 원인 집합이라고 할게요. 원인 집합 라지 x 이거랑 결과 집합 라지 y에 대해서 이 사이에 대응 관계 중 인과관계인 것.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너네 흔히 알고 있는 그 함수가 맞아요. 알겠죠? 그냥 말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야. 어떤 두 집합의 사이에 대응관계 중에서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다고요. 인과관계라는 게 그거인지 알죠? 그죠?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좀 뜻하냐면 예측 가능성을 좀 뜻합니다. 밑에 가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줄게. 여기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를 짝짓는 거. 그게 대응이죠. 그죠? 그럼 그 규칙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얘는 여러 가지 대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아이고. 그래서 집합을 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용어를 좀 써볼게요.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의역이 뭘까 얘들아? 처음 들어보나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정의역은요. 함수의 원인이 되는 값들의 집합입니다. 결국은 집합 X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정의한. 맞죠? 공역은요. 함수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집합이에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지 결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럼 눈치상 누가 결과겠냐? 치역이 결과예요. 알겠죠? 예시를 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보세요. 함수의 결과가 되는 값들의 집합입니다. 결국은요. 공역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고요. 치역은요. 결과가 되는 값들의 집합이거든. 그러면 공역과 치역 간에 관계가 좀 있는데 집합에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부분 집합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누가 포함되니?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어 버려야 되지 않아? 그치? 결과가 될 수 있는 값들 중에서 되는 값이 돼야 된게 맞죠? 그래서 치역이라는 얘의 집합이요.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들아 함수값은 너네 알지? 함수값은요. 결국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치역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치역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치역의 각 원소 하나하나를 뜻합니다.
원인이 되는 값, 결과가 되는 값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우리는 함수를 만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막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게요. 정의역의 집합의 원소들이 선생님이 1, 2, 3이 있었다고 할게. 그리고 공역의 집합의 원소를 이거 적어요. 아니 적지 마요. 2,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2x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너네 흔히 아는 그 함수야 그냥. 알겠지?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함수가 될 수 있는지 봐봐. 될 수 있어요? 자, x가 1일 때요. 함수값이 얼마예요? 2요. 그럼 얘가 치역이 됐네. 맞지? 자, x가 2일 때요. 함수값 얼마예요? 4요. 여기 공역 중에서 있으니까 돼요. 근데 봐봐. 3을 집어넣어봐, x에다가. 그러면 없지. x의 값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없다고요.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대응하는 값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 관계를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너네 흔히 알고 있는 그거 맞잖아. 하나의 x의 값에 따라서 하나의 y의 값이 대응돼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인과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서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될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 첫 번째요. 방금 내가 말했던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요. 반드시 함수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방금 말한 그거 아니냐? y는 2x라고 정의를 했고 정의역이 1, 2, 3이 원소가 있고요. 공역이 2, 4밖에 없으면요. 얘는 정의역에 3이라는 원소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때 함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죠 지금? 맞아요? 자, 두 번째요.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자, 원인이라는 건 x값입니다. 원인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의 결과만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요, 얘를 어떤 식으로 좀 말을 해보면 원인이요 같으면요, 즉 x값이 같으면요 결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왜요?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결과가 대응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얘들아 이거 대우 써봐. 어떻게 돼요? 1이 fx가 아니야. 그렇지. x1은 x2가 아니야. 그렇지. fx1이 fx2와 다르면 x1과 x2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 거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한국말로 좀 적어보면 결과가 다르면 원인도 다르다. 이렇게 좀 적어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요, 나는 이 함수를 가르칠 때 애들이 함수 너무 쉽네. 하나의 x에 따라서 y 하나만 그냥 결정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걸 헷갈리기 하냐면 이 예시를 그대로 좀 데리고 올게요. 얘들아, 이건 함수야? 함수 맞아요? 선생님, y의 값에 대응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가 지금 대응이 안 되잖아. 근데 되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역에서는요, 무조건요, 팔을 하나 뻗어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두 개를 뻗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는 뻗어줘야 된다고, 적어도. 그치? 자, 그럼 공역이 지금 2, 4, 6이에요. 얘는 치역이 2, 4인 거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우리 반 아가들은 아무도 안 헷갈리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x라는 정의역이 있고요. y라는 공역이 있어요. x의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할 때 이 중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지를 판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 얘의 함수 이름을 f라고 주면은 f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해요. 이게 그냥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뭐 함수인지 판정해보라 했고 함수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좀 써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들아, x의 값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요, 뭐 나와요? 0 나오죠. 얘 함수예요? 왜 아니에요? 뭐라고?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어요. 함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밑에 거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집어넣으세요? 1 나와요. 2 집어넣으세요? 4 나와요. 얘 함수예요? 맞아요. 똑같은 y값에 대응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똑같은 x값이 뭐라는 거야? x값이 다른 y값에 대응되는 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얘는 함수이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위에 것 좀 갖고 올게. 자, x에서 y로의 대응이고요, 여전히. 자, x가 0보다 클 때 x는 짝수로 간대요. x가 0보다 클 때 1일 때 짝수로 간대요. 2와 4로 가죠. 그죠? 이것만 봐도 얘들아, 얘는 함수가 아닌 거 알겠지 않냐? x에서 8을 2개 뻗어버렸어요. 8 2개 뻗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8 뻗는 건 항상 x뿐이에요. 알겠지? 얘가 함수가 안 되는 이유? 마이너스 1, 2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요 2개씩 존재합니다. 존재하므로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x가 양수일 때요. x는 1로 간대요. 1일 때 1로 가고 2일 때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맞지? 자, x가 음수일 때요. x가 0으로 간대요.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함수예요? 진짜 함수냐? 야, y에 0이 어디 있어? 없잖아. 얘 8 뻗을 수 있어? 없어?
못 벗는다니까. 그럼 함수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으므로 함수가 아닙니다. 자, 함수 맛보기 했어요. 맛보기 했고요. 밑에 한번 봐봅시다. 이제 그래프 나와요. 함수의 그래프란 무엇인가? 함수의 그래프 뭐예요, 얘들아? 뭐냐고. 뭐야? 그 정의역이 시역 정직분 하나만 나오는 건 뭐야? 함수의 그래프는요, 대응 관계를 좌표축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점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어서 이었었던 거야. 그냥 점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함수 어떠한 f 갖고 올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에서 정의역 x의 원소 어떤 스몰 x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 전체의 집합을 뜻합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x, fx 이렇게 나타냅니다. 집합이잖아, 그지? 이 x는요, 정의역 x에서 데리고 오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x, y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스몰 x는 정의역 x의 원소여야 되고 스몰 y는 fx의 원소여야 되겠죠. 이게 그래프예요. 자, fx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찾으래요. 1번 fx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왜요? 왜요라고 하면 왜 대답 못하는 거야? 이거 함수예요, 1번? 아, 맞는지 알겠는데 왜 대답 못하냐고. 왜? 아, 정의했잖아, 우리 방금.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 존재하죠? 다 존재하잖아. 그치? 1번 맞아요. 2번은요? 맞아요. x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지 않아? 그렇지 않니? y가 똑같은 일 다 돼도 상관없어. x가 8 하나 뻗었을 때 함수값이 하나만 있으면 돼. 알겠어? 자, 2번 맞아요. 3번은요? 아니에요. 왜요? x 하나에 y가 대응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응이 겁나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 아니고요. 4번은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의 값이 지금 몇 개가 대응되고 있어? 2개가 대응되고 있죠. 얘 함수 아니에요. 5번 맞나요, 함수?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정을 좀 하냐면, 얘들아, 밑에 지금 적혀 있는데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하나의 x값에 따라서 하나의 y값이 결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y축에 평행하게 좀 그어봅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한 개잖아? 어디에다 긋든 간에 만나는 점이 한 개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야. 알겠어?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하고요, x축에다가 수직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어디에다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맞다고요.
알겠어요? 여기는 어딨다 그어도 여기는 안 만나고 있고요. 여기는 겁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 알겠니? 자, 함수인지 아닌지 찾아라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얘는 2개 있고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라고요. 그죠? 여기는 어딨다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보이니? 알겠어? 함수인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선 판정법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걸 알려준대요. 1대1 함수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 1대1 함수가 뭐일 것 같아, 얘들아? 라고 하면 모르겠지?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요, 1대1 함수입니다. 근데요, 2차 함수는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한번 하고 알려줄게요. 자, 1대1 함수 봅시다. 1대1 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요, 같으면요, 원인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x가 8을 하나 뻗었어. x1이 fx1으로 찜뽕 해버린 거야. 알겠어? 그러면 x2는 이제 fx2로 갈 수가 없어요. 원래 함수는 가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이해돼? 이해되냐고. 너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어떡해. 이해됐어요? 방금 한 말? 자, 결과가 같으면요, 원인이 같다고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냐 너네? 자, 결과 같으면 원인이 같다. 여기 함수의 정의에서는요, 결과가 같으면이라는 단어 없어요. 알겠죠? 그쵸? 이거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개념 테스트 적을 때 마음대로 적어놓기만 해봐. 알겠지? 결과 같으면 원인이 같다. 이 말은 즉슨 얘도 대우 한번 써볼래요? x1과 x2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x1이 fx1에다가 8을 뻗었어. 그러면 x2는 fx1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게 이제 너네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건데. 얘들아, 1대1 대응은 그렇다면 뭘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 집합을 대부분 함수는 이렇게 좀 작성을 해요. x에서 y로의 함수, 어떠한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을 좀 가져와 볼게. 얘가 1, 2, 3이라는 함수고 얘가 2, 3, 4, 5라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찍지 말고 봐봐. 너네가 생각해봐. 여기 옆에 바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왜 아닌 것 같아? 자, 이걸로 봐봐. x1과 x2가 달라요. 자, 2를 선택하고 2를 선택해봤어요. 그럼 결과가 다르나요? 네, 성립하잖아요. 그러지 않아? 1이랑 3 선택해봐. 다르잖아. 되잖아. 그지? 이거 1대1 함수 맞아요. 맞습니다. 알겠죠? 너네가 벌써 1대1 대응을 생각을 해버렸나 본데,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 중에서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예입니다. 알겠나요? 정의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얘 봐봐. 이걸로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대1 대응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오케이? 왜요? 내가 방금 말했지. 치역이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면 정의역의 개수가 4개, 정의역의 개수가 3개이면 공역의 개수도 3개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치역과 공역이 개수가 같겠죠.
이해되니? 이해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오늘 멍한 것 같지? 자, 이건 1대1 함수고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퀴즈. 얘 함수예요? 다 고개 까딱까딱 해봐. 너는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헷갈려요라는 뜻인가? 함수 맞습니다. 내가 함수 뭐라 했어? 누구만 신경 써? 정이 형만 신경 쓰라고. 팔 하나 뻗으면 땡이야 그냥. 알겠어?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가 될 수는 없죠. 봐봐요. x1과 x2가 지금 다르죠? 그죠? 근데 fx1과 fx2가 같아버리잖아. 이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함수는 된다고요. 정이 여기 팔을 한 개씩 싹 다 뻗고 있기 때문에 돼요. 알겠나요? 뭔 차이인지 알겠니 지금?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얘는 요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 내가 얘를 3을 찜공을 했어. 그럼 나머지 2랑 1이라는 얘는 3을 피해서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 맞아? 1대1 함수 맞죠? 1대1 함수잖아. 근데 그러면서 1대1 대응도 돼버린다고요. 왜요?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져서요. 알겠어? 화살표를 받는 얘들이 치역이에요. 함수값이라 했잖아 치역이. 그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 이제 뒤에서 나와요. 이 말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역적인 함수예요. 이건 또 뭔 말이 돼? 쉽지만 얘는 y에서 x로 보내버려도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함수가 안 되나요? 되죠? 이걸 그냥 가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거꾸로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래도 함수라는 거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맞죠? 가역적인 함수이고요.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여야 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추가가 됩니다. 됐나요? 자, 밑에 봐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대요. 그리고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판단하고 1대1 함수가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하래요. 얘들아 이 절대값이라는 거 풀어버리면 되죠 그냥?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함수의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뒤에서도 언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x가 양수일 때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x 더하기 2. x가 음수일 때는 잘했어. x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좌표축에 그려보면 y절편이 2고요. 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프겠죠.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얘가 1대1 함수인지 판단을 하려고 해. 1대1 함수는 결국은 어떻게 봐야 돼? 자, fx1 어떠한 함수값이 같으면요. 정의역의 값도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의 값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함수값이 같은 예를 갖고 올게요. y1은 y2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x의 값이 몇 개가 나와버려? 2개가 나와버려.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네. 그지? 그래서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이유 좀 적을게요.
두 개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들아, 그러면 얘는 함수는 돼? 함수 돼요? 상은아, 함수 돼? 돼요. 그 반박을 그냥 눈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의 x에 따라서 하나의 y 값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봐봐. 1대1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뭔 짓을 할까? x축의 수평이 되게, x축의 평행이 되게 그어봅니다. 이게 두 점에서 만나버리면요, 1대1 함수가 아닌 거라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릴 것도 없는 게 봐봐. 함수라는 얘는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했지. 그래서 원인으로서 먼저 확인을 해준 거고. 알겠어? 1대1 함수라는 것은 결과가 같으면 원인이 같다 했죠. 그죠? 그래서 결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니? 나중에 수직선 그어야 되는데 막 수평선 긋고 있고 이게 함수예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예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알겠니? 이거 한번 봐볼까요? 두 집합이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몇 개 있냐고 물어봤어. 자, x라는 얘는요, a, b, c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요. y라는 얘는요,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이게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이 함수의 종류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거. a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인 거 알겠어요? 내가 A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세 가지고요. B가 갈 수 있는 거는요? 이런 함수라고 함수. 세 가지. 똑같은 데 가도 상관없다고요, 함수는. 팔 하나만 뻗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1대1 함수랑 헷갈리지 마세요. 네. C는요? 세 가지. 그럼 얘네들이 싹 다 동시에 일어나야지 함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곱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자,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요. 내가 2를 찜꽁할게, 그러면. 그럼 이제 나머지 b, c는 2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b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됐어요? 두 가지가 됐죠? 그쵸? 자, 3 찜꽁할게요. 그럼 C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는 3팩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3팩이라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어요.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이걸 대답을 못한다고 지금? 6개.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라니까. 알겠어? 개수 똑같겠지, 그러면. 그러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등함수요. 항등함수, 얘들아, 느낌이 뭔 것 같아? 항상 똑같은 함수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상수함수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얘요 있잖아요. 나를 넣으면 내가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체리를 넣으면 체리가 나오고. 알겠어? 너 왜 그렇게 재미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봐. 상처 받게. 그러니까 나를 넣으면 내가 나와요. 알겠죠? 항등함수는 나를 넣으면 내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대부분 i로 많이 적습니다. 그럼 좀 기억하기 쉽겠지. 나를 넣으면 내가 나와요.
대표적인 함수요. y는 x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2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항등함수라는 것은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x는 y이고 내가 말한 y는 x라는 1차 함수 정의역에 각 원소가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f라는 얘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좀 해본다면 이 fx라는 얘는 무조건 x라고요. 날 넣으면 내가 나와요. 알겠죠? 그게 항등함수입니다. 됐니? 밑에 상수함수라고 빼꼼하고 보이죠? 이 상수함수라는 것은 뭐 같아?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맞아. 치역이 하나인 겁니다. 치역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걸 정의를 하기 전에 여기 그림에 있어요. 여기 봐봐.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y가 얘만 나오죠. 그죠? y는 2였다고 칠게.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어도 2 나오고요. 3 집어넣어도 2 나오고요. 2 집어넣어도 2 나오고요.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알겠죠? 너네가 흔히 알고 있었던 y는 어떤 q 뭐 이런 얘들. 알겠어? 그래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요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자, f라는 얘를요 다시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라고 정의를 좀 해주면 fx는요 c라고요. c. 이 c는요 상수입니다. 이 상수함수라는 얘는요 결국은 x의 값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죠? x가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도 뱉어낸다고 얘가. 그러지 않아? 그지? 얘들아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근데 어렵진 않죠? 괜찮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함수의 상등. 얘들아 상등, 집합의 상등 정의했었지? 함수의 상등 못 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내면 서로 같은 함수요. 그죠? 우리 집합의 상등 했었을 때도 서로 같은 집합이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두 함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 비교하려면 두 함수 데리고 와야겠지. 어떠한 f와 g를 갖고 올게요. 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요.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모두 같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얘를 상등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요. f는 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f와 g가 같은 함수예요. 굳이 그림을 그려서 좀 나타내자면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이 함수를 f라고 줄 거고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이 함수를 g라고 좀 줄게요. 자, 이때 정의역이 1, 2, 3이었으면 g에도 정의역이 1, 2, 3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면 돼요. 자, f의 공역이 a, b, c였으면 g의 공역도 a, b, c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리고요, 만약에 1이 b로 가고요, 2가 c로 가고요, 3이 a로 갔어요. 그러면요, g도요, 1이 b로 가고 2도 c로 가고 3도 a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쌍둥이처럼 생겨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제죠. 금방 하지? 집합 x를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 r을 공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어요. 집합의 함수의 상등이죠. 지금 f는 g가 성립하도록 하는 집합 x를 정의하래요. 그럼 얘들아 같다고 놔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같아야 되는 거지 뭐. 그지? 2차 방정식 아니에요? 그죠?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죠? 그죠? 자, 집합 x를 정하래요. 집합 x 어떻게 생겨야 돼요? 집합 얘만 있어요? 아니야, 얘도 있어. 왜요? 얘가요, 사실상 내가 반정으로 적었지만 또는 이잖아요. 그죠? 얘도 됩니다. 공집합이요? 안 돼요. 문제에서 안 된대. 알겠지? 얘들아, 집합 x는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니? 여기가 또는 이라 그래. 알겠지?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숙제. 주말이 나 오답 좀 채워가라. 나 몇 쪽부터 하라고, 몇 번부터 하라고 각각 적어놨다잉. (143쪽이랑) 143쪽이랑요 148쪽부터요 996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 꼼꼼하게 좀 해와라.